안녕하세요. 민동필입니다. 밴쿠버 중앙일보 그리고 펀더드 에듀케이션 제가 이제 교육 컨설팅과 그리고 실제 이제 수업을 제공을 하니까요. 두뇌를 공부 방법을 가르치는 그 수업이죠. 예, 그거를 제공을 하는 그 펀더드 이게 이제 ED가 그 대문자 E자가 대문자로 돼 있잖아요. 여기 이제 과거형이자 그 이 에듀케이션을 줄여서 이렇게 붙여 놓은 그 로고인데 어쨌든 제 회사가 함께 계획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 대학들은 이 대학 얘기를 이제 계속 해야 되죠. 일단 앞서 한 이야기를 정리를 하자면 대학들이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쫓으려고 한다. 첫 번째는 지식과 기술, 어, 이 이제 여기 빠졌네요. 여기다 이제 취업에 필요한, 예, 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그 토끼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고력을 가르치는 이 토끼, 사고력을 늘리는 이 토끼, 이 두 마리를 쫓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유가 그 이유를 이제 제가 설명을 하다가 했던 이야기가 제가 앞서 잠시 그렸었던 게 이게 있죠. 피라미드, 두뇌를 이제 피라미드라고 이렇게 딱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기억력, 이거는 사고력의 통제를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사고력이 발달하면 기억력도 같이 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억력만 늘린 상태로 가면 사고력이 발달할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자, 그 얘기가 뭐냐면은 실제로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하지 못한다예요. 누가? 대학이. 대학들이. 이것이 되는 곳이 대학원 이상, 석사급 이상 그 가면은 연구하고 그래 가지고 그 결과를 새로운 거를 찾아내고 새로운 지식이죠. 그래서 그거를 발표하고 이게 될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학원 다니면서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 저희 하면은 '와 진짜 쟤는 공부 많이 하는구나.' 이 얘기들 하죠.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이거예요. 예. 사고력은 키우기가 어려우니까 가르치고 하는 게 어려우니까 대학원 석사 과정 지나서 박사 과정을 거쳐서 박사 후 과정까지 하고 그래서야 비로소 조금 자기가 사고력을 쓸 수가 있고 그것이 돼서야 조금 독립을 할 수가 있고 또 그것도 안 돼 가지고 저희 힘들어서 그 뭐 물론 시장 자체가 이제 그 갇혀 있어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요. 그래서 갈 길을 찾기도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 박사 받고 갈 길 잃어 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예. 학부생만큼은 아니겠지만 왜냐면 숫자가 적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대학들이 교육을 하지 못한다. 어떤 교육이냐? 사고력을 키우는 교육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서 제가 안 닫고 냅뒀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겠습니다. 이 요걸로 이야기를 할까요? 이 이야기 한국 신문의 기사에서는 안 나오고 여기 뉴욕 타임스에 있는 거에 나오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이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은 암기 위주에서 암기 위주에서 사고력 위주로 시험을 냈더니 학생들 뚝 떨어진다. 성적이 뚝 떨어진다. 네, 제가 성적이를 빼먹었네요. 암기 위주에서 사고력 위주로 했더니 학생들 성적이 뚝 떨어진다. 이게 뜻하는 바가 뭘까요? 사고력은 그 교수도 사고력 위주의 시험은 낼 수가 있는데, 그죠? 왜? 이 사람은 연구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영역을 보면은 실제 프린스톤에서 연구를 하면서 논문도 많이 내고 논문을 많이 냈다는 얘기가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이 사람은 시험 문제도 내고 학생들에게 이 사고력을 바탕으로 한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서 고백한 게 있죠. 이 바로 내용에 바로 그 이면에 있는 그 내용 뭐죠? 나도 사고력을 사고력은 가르치지 못한다. 이거예요. 예. 왜? 사고력을 가르칠 수 있으면 그죠? 사고력을 가르칠 수 있으면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그 사고력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많이 찾아갈 수가 있어야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사고력 위주의 시험은 낼 수 있는데 가르치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인제 교육이 가진 그 문제점, 교육의 길을 잃은 이유 중에 하나죠. 예. 사고력을 가르치지는 못하는데 그래서 암기 위주의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있으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학생들에게는 "사고력을 발휘해라."라고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력을 키우는 그 진짜 그 주체가 되는 거는 학생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학생들이 그렇게 돼 버리면 학생들이 스스로가 사고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인제 여기서 말씀드리면 제가 앞서 인제 그 얘기도 했죠. "사고력을 키우기도 굉장히 어렵다." 근데 인제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저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제게 배운 학생들도 있고 하지만은 그 학생들이 그거를 인제 가르치는 단계까지 가려면은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한데 써먹을 수는 있어요. 예, 써먹을 수는 있는데 그 가르치는 단계까지는 이제 조금 시간이 필요한데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학생들에게 써먹게끔 하면서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제가 요거를 어렵다고 한 이유가 이거예요. 학생들 중에 30%는 잘 따라와요. 그리고 노력을 해요. 나머지 한 30% 정도는 30% 40%라고 잡을게요.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해서 이 사고력을 그 방법을 가르쳤는데 방법을 지식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수동적으로 따라와요. 그런데 인제 이 나머지 30% 공부를 많이 안 해 보고 또 그 공부와 거리가 멀었던 나머지 30% 학생들은 이거를 엄청 어려워하고 반항을 해요. 왜? 이게 그 사고력을 키우려고 하면요. 방법은 가르쳐 주지만 그거를 실제 방법을 써먹어야 되는 거는 학생 자신들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공부를 하는 주체가 학생이에요. 그러니까는 할 일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지식을 배우면 학교 가서 노트 필기하고 그냥 외워 가지고 시험 보면 되잖아요. 사고력은 내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공부 방법이 주어지면 그 공부 방법을 가지고 내가 죽어라 하고 그걸 적용을 해 가지고 지식을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식의 개념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식의 개념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책을 펴잖아요. 할 게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네. 그런데 그 내용을 똑같아요. 뭐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거죠. 뭐 세종대왕이 한글을 몇 년도에 창제하고 막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면 그 가르친 거를 그냥 받아 적어 가지고 "이때 했구나." 뭐 이러면서 외우잖아요. 세종대왕의 업적 그래 가지고 쭉 외우잖아요. 이순신 장군의 무슨 뭐 저희 명량대첩이니 한산대첩이니 뭐 이런 쭉 외워서 언제 이렇게 해서 일어났고 외우잖아요. 시험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암기를 해 가지고서 내가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편해요. 왜? 받아 적어 놓고 있다가 시험 보기 전에 꺼내서 외우면 돼요. 그죠? 이게 인제 벼락치기까지 해요. 저도 벼락치기 많이 해 봤지만 벼락치기를 해요. 그죠? 자 그런데 공부 방법으로 들어가면은
공부 방법에서 들어가는 게 인제 개념화 시킨다는 게 인제 질문과 서술과 이게 계속 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유를 찾는 거거든요. 예.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유를 찾는 거예요, 이유. 그래서 인과관계를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인제 최근에 한산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한산에서 하객진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객진이라고 하는 거를 했을 때 이순신 장군은 왜 하객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가? 그래 가지고 한산대첩에서 저희 딱 나오면 보이죠? 하객진으로 해 가지고 쭉 나열된 상태에서 옆으로 딱 돌리니까 말 그대로 공격 형태가 돼 가지고 방어이자 공격 형태가 돼 가지고 한 번에 적들을 싸그리 몽땅 무너뜨릴 수 있는 이 작전. 근데 이거를 누가 했느냐? 이순신 장군이 자기가 창조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써먹은 거예요. 이 누구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잖아요. 이 한글을 창제한 게 누구죠? 세종대왕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한글이 기존에는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을 때 어떤 식으로 왜 창제했을까? 물론 인제 그 지식과 기술에 매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이유를 찾지 못해서 또는 방법을 찾지 못해서 어떻게 한글을 창제하게 되었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근원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그냥 '한글을 창제했다.'라고 하고 또 매달리는 게 뭐죠? 한글 창제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는 그런 책들을 뭐 찾아서 뭐 그거를 찾아서 연구해야 되는데 뭐 예전에 신문 보니까는 기사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감춰 놓고 나라에다가 몇 천억을 요구를 하고 있다고. 제가 정확하게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예.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지식에 매달리게 돼요. 그러니까 기록에 매달리는 것도 인제 그런 이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왜 창조했는지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그 과정을 찾아가면 그게 공부 방법이에요. 인과관계를 찾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어떻게 됐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뭐 기역자가 탄생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뭐 히읗자가 탄생이 됐고 이런 내용들을 왜라고 하는 인과관계를 찾아 가지고 하는 게 공부예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 보세요. 공부의 양이 어떨까? 내가 생각하고 찾아가야 될 공부의 양이 확 늘어요. 한산대첩 하나만 가지고도 하객진이 어떤 식으로 나왔고 이것이 전쟁에 들어갔을 때 어떤 식으로 써먹혔고 그런데 사람들은 뭐에 초점을 맞추면 한산에서 뭐 이순신 장군이 몇 척으로 몇 얼마의 일본군을 때려 부셨다. 이 얘기만 사람들은 기억해요. 이게 지식이죠. 지식으로만 기억을 해요. 자, 그러니까 사고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30%의 학생이 사고력을 하면은 막 그 반항하고 덤빈다 그랬죠? 아까 이야기한 저희 교수처럼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30%의 학생 정도는 그럴 수 사실 뭐 30%는 안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0 에서 15% 정도 학생들이 인제 그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왜냐면 저는 방법을 다 주고 가르쳐 주고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라고 공부 방법을 알려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인제 10% 15% 되는 학생들이 실제로 저는 그 학생들이 저한테 엄청나게 제 욕을 엄청나게 해대고 다녀요. 예. 그래서 뭐 "교수도 아니다. 뭐 이런 인간이 학교에서 가르치냐." 이런 얘기해요. 예. 그런데 제가 인제 실제 학교에서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어 이밸류에이션이 있죠. 교수 평가 그게 있는데 그걸 보면은 나머지 학생들은 배울 게 굉장히 많았다. 뭐 이 어떤 거를 조금 더 추가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온라인이었을 때는 학생들이 이거를 대면 수업으로 해야 하면 진짜 너무 좋겠다. 이런 학생들이 한 60-70% 이상은 돼요. 나머지는 인제 좀 뭐랄까 수업을 참여도 제대로 안 하고 인제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성적이 낮아지는데 성적은 받고 싶은 학생들 한 하위 한 20% 되는 10% 에서 20% 되는 학생들은 엄청나게 반항을 해요. 왜? 쉽지가 않거든요. 대학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시간 늦춰 가면서 밤에도 일하고 막 이러는
이유가 뭐겠어요? 새로운 걸 찾아가는 그 두뇌 능력을 익히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예. 하지만 인제 저는 실제로 인제 이 어느 순간이 되면 그 공부 방법이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대학원에서도 보면은 연구하는 걸 즐기고 또 교수들도 보면은 연구하는 거 즐겁게 하면서 그 새로운 것을 찾는 그 희열에 빠져들어 가지고 중독이 돼서 그것을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길 만큼 이 사고력은 한번 빠지면요. 진짜 그 속에서 이 삶의 즐거움, 두뇌를 사용하는 즐거움, 삶의 즐거움이라기보단 두뇌를 사용하는 즐거움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인제 요 이야기를 마무리를 짓고 어 사용하는 즐거움, 이거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인제 요번 이 시리즈는 요 4 부로 마무리를 짓도록 할 예정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쪼끔 시간이 지나도 인제 마저 이야기를 끝내고 요 이야기까지만 끝내고 인제 마무리를 지을게요. 두뇌를 사용하는 즐거움에 빠지게 되는데 이거를 예를 제가 들어 볼게요. 제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제가 콜롬비아 대학,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이 있죠. 예. 이 콜롬비아 대학에 제가 일했던 제 보스가 천재 소리를 듣는 이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대학원 때라고 저는 기억을 해요. 대학원 때 어떻게 했냐면은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뭐 제가 거기 콜롬비아 대학에서 일을 할 때까지만 해도 그 여자친구와 다시 사귀지는 않지만 예 따로따로 있으면서 친구처럼 지내게 되는 그런 인제 사이가 됐던 걸로 인제 저는 기억은 하는데 이거는 제가 그 교수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저희 콜롬비아 대학이 아니라 아마 캘리포니아 아마 UC 버클리에 있었나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에서 대학원 생활을 할 때 여자친구가 스위스인가 출신이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스위스? 스웨덴? 아무튼 그쪽 출신이라서 인제 그 부모한테 이제 인사를 가려고 여기가 인제 미국이잖아요. 미국에서 인제 어느 나라 하나를 더 거쳐서 인제 목적지까지 인제 가는 걸로 가정해 있었대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이제 나이가 저보다 한 4-5살 많은가 한 6-7살 많은가 그런데 뭐 저희가 인제 미국에 저희 뭐라 그러죠? 미국에서 인제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격이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격이 없어 가지고 이름 부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제 친구가 돼 버리고 그렇게 되는 건데 이 친구가 이 여자친구랑 갔어요. 그래서 경유지를 거쳐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여기에 인제 저기 중간에 비는 시간이 있잖아요. 왜 비행기 갈아타려고 그러면은 중간에 갈아타는 동안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은 실험을 해 놓고 온 거예요. 연구를 하는 과정이니까 실험을 해 놓고 가는 도중에 여기에서 실험 결과가 너무너무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여자친구 보고 "야 너 혼자 가라. 나 여기서 돌아가서 도저히 궁금해서 못 찾겠다. 나 여기 돌아가서 이 실험 결과 좀 봐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비행기표 바꿔 가지고 돌아왔대요. 예. 그러니까 뭐 이 여자친구와 또 오래 갈 만한 그런 사이는 안 될 수밖에 없었겠죠. 예.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 저게 여자친구보다 진짜 여자친구보다 실험이 더 중요하단 말이야. 연구가 더 중요하단 말이야. 이 제 여자를 뭘로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두뇌를 사용하는 즐거움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근데 두뇌를 사용하는 게 연구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가끔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카사노바, 여자를 많이 건드렸다고 하는 카사노바 있죠?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라고 하면 왜 그렇게 한 여자에 머물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랬을까라고 하면 그 여자를 꼬시는 두뇌를 사용하는 즐거움에 빠졌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새로 만나는 여자들마다 그 여자들이 계속 내 도전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 이 두뇌를 사용하는 즐거움에 빠지면은 삶이 세상이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 사고력을 키우는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야 암기력도 늘고
그래야 실제로 인제 대학이나 이런 데 가서 그 대학에서 제공하는 그 교육의 그 이 모든 혜택을 내가 다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싼 등록금 내고 가 가지고서는 고등학교처럼 배워 봐서 뭘 하겠어요. 나중에 취업도 못 하면은 진짜 더 억울한 상황이 되겠죠. 예. 자, 고런 얘기는 후에 다시 이어지는 시리즈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이번 교육 갈 길 잃은 교육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